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36강 4 특별 확인 설명사항, 바로 분묘기지권과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먼저 분묘기지권은 민법에서도 배우셨겠지만, 분묘기지권 이거는 이제 판례에서 인정한, 판례에서 인정한 물권입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에서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딴 데서는 어떻게 개인이 임의로 상설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8개의 그 물권 외에 또 판례에서 인정한 5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 자, 이 분묘기지권은 땅이 있으면 자기 땅의 분묘가 이게 묘지입니다. 묘. 자기 땅에 부모님이나 조상님의 묘를 두면 아무 문제 없는데, 타인의 땅에, 자, 이게 다른 사람 소유의 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봉분이 있는, 무덤이 있는 경우에, 이 무덤이 있는 요 땅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특수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 이 관습법상의 특수 지상권인데, 그럼 이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취득을 하냐면, 이제 분묘기지권 취득. 자, 취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토지 소유자 허락을 얻어서 취득을 하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잘 아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옛날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거의 어렵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소유자가 승낙한 겁니다. 그래, 분묘로 써라. 내 땅 쓰게 허락해 주마. 간단해요. 이런 경우. 두 번째는 시효 취득입니다. 시효 취득.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봉분이 있는 걸로. 그리고 20년이 지났어. 20년. 그러면 취득하는 겁니다. 왜?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서 가져가라고, 딴 데 이장하라고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이제 분묘가 설치됐어요. 이렇게 자기 땅에, 처음에는. 자, 이게 타인 땅이 아니라 자기 땅이 자기 땅인데, 자기 땅에 자기 조상님을 이제 모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 땅 전체를 팔았는데 이 분묘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땅만 팔았을 뿐이고 분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즉, 분묘가 설치된 분묘가 설치된 토지가 매매가 된 거예요. 매매가 되면서 이 분묘 주인하고 토지 주인하고 바뀐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취득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세 번째 경우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하고 비슷해요. 토지가 있는데 건물이 있어. 자, 그리고 토지를 매매를 해. 자, 토지를 매매를 하는데 건물을 철거하는 특약을 안 놓은 거야. 그러면 이 건물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민법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나면 훌륭하신 분입니다.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자, 요 건물 대신에 분묘로 치환을 해보자. 바꾼다는 얘기죠. 무덤이 있어. 그리고 토지를 팔았어. 무덤에 대한 얘기 없어. 무덤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무덤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취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아하, 이게 분묘기지권이구나. 자, 그럼 이 분묘기지권은 취득은 이렇게 되는 걸 아는데 어떻게 공시할 것인가? 자, 분명히 물권, 관습법상의 특수한 지상권 물권이면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등기가 안 되네. 자, 등기가 안 되면 뭘로 공시를 한다? 봉분이라고 그러죠. 봉분. 이렇게 땅을 평평하게 안 하고 이렇게 관을 넣고 그 위에 흙을 더 올려서 이렇게 무덤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이 무덤이 있으면은 땅이 있으면 관을 넣고 그 흙을 이렇게 덮는 줄 알았어요. 나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이 어른이 돼서 이제 초산 치는 걸 보니까 땅을 파고 관을 넣고 흙을 메꿔 그리고 도톰하게 올리는 거더라고요. 이게 봉분이라고 그래요. 이걸 봉분. 자, 이 봉분으로서 공시를 하는 겁니다. 봉분이 있으면 누가 봐도 저기에는 묘지구나. 어르신을 모신, 조상님을 모신 땅이구나 하는 게 눈에 띄어들기 때문에 봉분으로 보여줍니다. 자,
자, 이 봉분 모양으로 이제 공시를 하는데, 등기 필요 없죠. 등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 등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인정. 자, 분묘기지권 자체가 그냥 묘로 쓰긴 쓰는데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돼. 어떤 경우? 평장. 자, 평장. 암장. 몰래 묻는 거예요. 근데 주로 평장, 즉 봉분이 없이 묻기만 해버린 거야. 누가 봐도 몰라 어디 있는지를, 묘 자체를. 본인은 알아. 이렇게 어떤 표시를 해놨으니까 본인은 알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건 개인적인 표시일 뿐이지 무덤이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지 않더라. 자, 그럼 이 분묘기지권은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자, 분묘기지권의 범위. 이 분묘기지권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효 사상 때문에 유지가 되는 지상권이에요. 참, 우리 조상님들 잘 떠받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범위, 분묘기지권의 범위. 자, 어떻게 범위를 설정하나? 자, 이게 가장 큰 범위 중에 제일 중요한 범위는 그 분묘로 쓰이는 그 기지, 땅, 그 봉분이 있는 곳 땅, 그거 플러스, 그거만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분묘를 수호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땅, 그 앞에 돗자리라도 깔고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땅까지 다 수호하고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변 주위 공지도 빈 땅도 범위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범위로 봉분만을 보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여러 기라고 그러죠. 분묘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자, 여러 개 있을 때는 집단으로 이제 설치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분묘 땅이 있으면 봉분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이 봉분 기존에 있는 걸 이장하는 거는 인정을 해줘. 자, 기존에 있는 거 이장은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런 경우 그 안에서 이 분묘기지권이 통행되는 범위 안에서 이장되는 건 인정을 해주는데, 자, 이장이 안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 개가 있든 한 개가 있든 신설 권능은 없다. 신설 권능, 즉 새로이,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 이장하는 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요 무덤이 아버지 거야. 아버지 무덤이야. 근데 어머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자,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무덤을, 그래서 어머니 무덤까지 해서 합장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인정된다 안 된다? 신설하는 거니까 인정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주일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치료를 내야겠지 그때는. 자, 이제 이렇게 신설 권능은 없더라.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존속 기간, 분묘의 존속 기간. 자, 당사자가 서로 계약을 해서 이제 구두 계약이든 뭐든 서로 합의를 했을 때는 당사자 약정으로 이제 정하는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분묘의 수호, 분모를 지키는 거죠. 그 제사 봉사를 하는 기간 동안 자손이 계속 봉사하고 수호를 해. 그러면 그러는 동안만큼은 분묘기지권은 계속 존속을 하는 거예요. 계속 존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고 이제 치료. 자, 그 땅을 사용한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죠. 지상권료. 자,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야. 그쵸? 지상권 계약하고 지료 없는 지상권도 가능해요. 영구 무한도 가능합니다. 판례상. 그러면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이니까 이 지료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서 지료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정이 없어. 원칙이래. 약정이 없다면,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서로 지료에 대한 약정이 없어. 자, 그럼 무엇이 원칙이다? 무료가 원칙인가? 무료. 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약정이 없으면. 자, 그럼 시효 취득으로 취득을 했어. 그런 경우에 지료 낸다 안 된다? 약정이 없잖아. 당연히 지료 무료라는 얘기, 안 낸다는 얘기야.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 지료 지급은 불료, 필요 없다. 판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분묘기지권이고, 예를 들어서 분묘가 이렇게 있는데 비가 와서 떠밀려 갔어. 그리고 유골이 하나도 안 남았어. 그럴 때는 분묘기지권은 당연히 소멸을 해. 없잖아, 더 이상. 자연재해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데 비가 오거나 천재일인데 떠밀려 갔는데 뼈가 이렇게 좀 있어. 다시 추릴 수가 있는 거야, 묘를.
그럴 땐 분묘기지권은 인정이 되는 거 다시 또 봉분을 쌓고 무덤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우에 자 그리고 이 분묘가 있는 주변에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짓는 거를 분묘기지권에 의해서 짓지 마시오 할 권능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묘기지권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번에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언제 이게 중개업자가 조심을 해야 되냐면 토지 특히 임야 같은 거 매매할 때 임야가 예를 들어서 뭐 100제곱미터 이래는 이게 눈에 보여. 도시에서 이제 건물 질 때 딱 보이니까 분묘가 탁 튀는데 어떤 산 같은 임야 같은 거 대단위로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차를 타고 몇십 분씩 가야 돼. 그리고 임야가 잘 울퉁불퉁해서 부릉지가 있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 산지 같은 데는 반드시 가서 분묘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해야지. 만약에 매매했는데 분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매매하는 계약서에 분묘에 대한 조항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돼 버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고가 난 거죠. 그럼 중개업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제 손해배상 해줘야지.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려면 반드시 가서 현장 답사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경매도 그렇고 권리 분석 기본으로 하는 거고 그 장부 같은 거 공적 장부 당연히 분석합니다. 꼭 현장에 답사를 해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반드시 확인 조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번엔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내국인 국내 토지 취득하고 별반 차이는 없어요. 크게 뭐 그 외국인이니까 토지 취득 안 된다 이런 법 규정은 없는데 다만 외국인이 토지 취득할 때는 신고를 좀 하시오. 외국인이 토지 취득하는 걸 막는 건 아니에요. 막지는 않지만 취득할 땐 신고를 좀 해라 해서 외국인 토지 취득법이 따로 있습니다. 양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국인의 국내 토지에 대해서 자 외국인의 토지 취득입니다. 원칙 외국인이라고 해서 제한을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제한은 없다. 제한은 없어요. 물론 내국인이 받는 제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할 때 하는 제한 똑같이 적용되고 뭐 농지를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싶어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와야죠.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싶어 그럼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되고 따로 외국인이라고 해서 어떤 제한을 두는 건 아닌데 그 제한 두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예외적으로 하는데 그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외국인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자고요. 도대체 외국인이 누구냐? 외국인의 정의 외국인 자 첫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사람이에요. 그럼 외국 국적을 보유하면 외국 사람이겠죠. 자, 그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이렇게 규정을 안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 않는 개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으니까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이 너무 많으니까. 자, 두 번째. 외국 법령에 의해서, 대한민국 법령에 아니라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자, 이것도 외국인이에요. 세 번째는, 자, 어떤 법인이나 단체가 있어. 자, 우리 내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법인이나 단체에 그 임원의 사원, 구성원을 사원 또는 구성원. 자, 사원이나 구성원이 있는데 이들의 과반수 이상이 대한민국을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자 이런 법인이나 단체고 네 번째는 역시 법인이나 단체 맞아 반지하는데 이번에는 임원 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원 이사 자 임원의 반수 이상 역시 반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않는 경우 똑같아요. 3번이나 아까는 사원하고 구성원이고 이거는 임원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1이나 2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또는 외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호원 단체 1이나 2
자,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법인이나 단체인데, 법인이나 단체, 이들의 그 법인이나 단체의 자본금, 자,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또는 의결권,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누가 갖고 있다? 요건 1이나 2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인의 단체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갖든가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갖고 있으면 외국인이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은 5개의 정의가 나와요. 자, 외국인. 자, 그럼 이러한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했어. 자, 어떤 신고를 해야 되냐? 토지 취득 시에는 신고를 해라 이거예요. 외국인이 토지 취득했을 때는 신고. 자, 외국인 토지 취득의 신고. 자, 두 번째. 외국인이 한국에서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토지 취득을 했을 때는 신고를 해라. 어디다 신고한다? 토지거래 허가 어디다 받아요? 시군구청장. 자, 그러면 토지는 그 토지 소재지 누구? 시군구청장에 신고를 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외국인. 자, 첫 번째.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한 거야. 자, 계약이라고 하면 거래, 민법에서 배운 계약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냐면 매매 계약이잖아요. 매매 계약. 자, 그리고 교환 계약이죠. 증여 계약입니다. 자, 이런 매매, 교환, 증여 등의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했어. 자,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외국인이 계약서 쓰고, 자, 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계약한 날, 계약일 또는 계약 체결일 같은 말이에요. 자, 법에는 계약 체결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반드시 시군구청장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되고, 다만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외국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역시 거래 신고도 신고지. 이것도 거래 신고를 했어. 자,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의 그 아파트나 그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15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죠. 신고를 한 경우에는 따로 외국인 토지 신고 안 해도 된다 얘기입니다. 왜? 신고했으니까. 자, 이런 경우만데 이거를, 자, 이 외국인 토지 신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은 토지 신고한 걸로 해주니까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이러한 신고를 안 했어. 자, 신고를 안 했어. 위반을 했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과태료 부과합니다. 없애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생돈 300만원 날릴 판이에요. 자, 그러면 신고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자, 1. 계약에 의해서 외국인이 토지 취득한 경우. 그러면 2는 뭐겠어요? 2는 계약이 아닌 원인. 계약 이외의 원인. 계약 외의 원인.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해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토지 취득.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계약 이외니까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계약 안 하고도, 어떻게 계약도 안 하고 토지를 취득합니까? 할 수 있어요. 자, 경매. 외국인이 경매로 낙찰받는 거야.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속. 아버지는 한국인데 아들이 외국에서 태어났고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요즘 그런 거 사회 문제 되잖아요. 걔가 컸어.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거 누구 거예요? 그 아들 거예요. 걔 외국인이야. 상속. 계약 이외잖아. 계약,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무슨 계약을 해? 할 수는 있는데 상속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판결에 의해서. 자, 그리고 토지수용법에 의한 환매권 행사, 뭐 이런 법률에 주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인이 계약 이외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토지 취득일. 자,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아까는 60일이었죠. 2달밖에 시간 안 주지만, 이런 경우는 좀 시간을 오래 줘. 똑같은 6개월 정도 줍니다. 시간을 길게 줘. 여유 있게. 6개월. 자,
6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 토지가 소재한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돼요. 자, 이걸 또 안 했어. 위반을 했어. 자,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이 계약은 본인이 직접 한 거지만 이건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잖아. 법률 규정에서 한 거니까 요게 과태료가 300만 원이라면 계약 위해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과태료가 좀 약간 낮겠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요게 핵심이죠. 만약에 이제 개인 또는 법인 단체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 단체가 어느 날 외국인이 된 거야. 개인이 원래 한국인이었는데 국적이 바뀌어갖고 외국인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이 됐을 때, 그때 역시 계약이 아니라 계약 위에니까 6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다가 본인이 외국인이 된 경우에 신고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토지를 이렇게 취득을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허가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조항을 좀 두는데, 뭐 군사작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토지 취득한다면 허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자,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돼. 자, 허가 대상 토지. 자, 이 허가 대상 토지는 허가를 전제로 하고 계약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허가를 전제로 하고 계약한 거니까 허가를 받으면 그때 본계약하면 되는 거야. 그건 유동적 무효니까 상관이 없는데, 허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계약을 해버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허가 대상 토지는, 먼저 허가 대상 토지는 군사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두 번째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문화재나 그런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경우. 자, 그리고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어떤 생태나 경관보존지역, 우리의 생태를 좀 보존시켜야 되는 지역들. 그리고 네 번째,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해서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된다?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군구청. 해당 토지가 있는 곳에 시군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에게 허락을 신청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똑같아요. 15일 이내에 시군구청은 허가를 할 건지 불허가할 건지 결정을 내줘야 되고, 만약에 답이 없으면 허락한 거예요. 근데 불허가 처분하게 되면 그때는 토지 취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 본인이 매수인 입장이잖아. 이걸 사주세요.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 그리고 위반했을 때 이 허가 대상 토지인데 요걸 허가를 안 받고 거래했어. 위반을 한 거야. 허가를 전제로 해서 토지 거래한 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유동적 무효니까. 토지 거래 허가구역 도 똑같이 내국민이 토지 거래 구역에서 토지 거래할 때도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은 상관이 없는데, 허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지들끼리 마음대로 거래하면 그게 문제가 되듯이, 여기 역시 허가를 전제로 하지 않고 허가 신청을 안 했어. 그리고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다든가. 자, 이런 경우는 무효야, 무효. 토지 취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효로만 끝나면 괜찮아. 무효 플러스 해당 외국인이 어떻게 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거예요. 징역 또는 벌금이야. 무서운 벌입니다. 이거 큰 벌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 취득 상호주의라는 게 상호주의. 자, 상호주의는 글자 그대로 상호주의. 우리나라가 있고, 자,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 외국이 있다고 쳐요. 자, 근데 이 외국이, 바깥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토지 취득하는 거를 허락을 안 하는 나라가 있어. 자, 우리나라 국내 내국인이 그 토지 취득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 양도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나라. 자, 그렇게 양도를 제한하는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식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 그 나라 정부에 대해서 그 토지 취득을 허가를 금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국장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금지하는 거예요. 시군구청장은 그런 권한이 없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런 권한이 있는데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항의 이행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WTO 회원국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법률상 거래 제한이 있는데 그 법률에서 이제 거래를 좀 제한하는 경우에 개별 법에서 이제 규정하는 경우인데 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리기관에게 양도 또는 신고를 해야 되고 사립학교법. 자, 사립학교가 학교는 재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어요. 사립학교 법인이 이제 재산을 처분을 하는 건데 사립학교에 있는 재산을 사립학교 법인이 처분할 때 자, 그때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관할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관할관청. 자, 관할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 향교재산법에 의해서 향교가 재산을 처분할 때는 누구의 허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통사찰보호법에 의해서 요즘 세워진 저런 사찰 말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사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찰에서 재산을 처분할 때는 누구의 허락? 문화체육관광부. 줄여서 문화부 장관이라고 그러죠. 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그 중개를 할 때 특별히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토지하고 관련된 건데 토지에 어떤 분묘기지권이 있다든가 아니면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겠다고 매매를 하겠다고 사겠다고 왔을 경우에 외국인이 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사는 걸 얘기하는 토지 취득이니까 그럴 경우에 그 외국인에게 당신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매매 거래를 하면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만약에 외국인에게 그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거래를 하게 했으면 그 신고는 누가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개업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은 취득 의무가 신고 의무는 있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 신고한 사람은 따로 신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개업자에게 얼마나 그 권한이 의무가 큽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36강 4 특별 확인 설명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